퇴직연금이나 퇴직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이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주는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심지어 회사가 부도가 나도 청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우선순위의 권리를 갖습니다. 아무리 우선순위의 채권자가 있어도 3년치 퇴직금은 심지어 국세청의 국세징수권보다도 우선합니다. 지금 막 3년치가 보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근속연수가 3년이 넘는 사람은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을 받게 될까요? 회사가 퇴직급여로 떼어놓은 돈을 회사에 유보시키지 않고 제3의 금융기관, 즉 증권회사 등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영속을 목표로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퇴직급여를 다른 금융기관에 적립해 놓는다면 혹시나 회사가 부도가 나는 일이 있거나 혹은 현금 흐름에 고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증권회사에 적립되었던 퇴직급여는 곧장 지급될 수 있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그 회사가 다음 불입금부터 적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죠. 한 30년 근무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퇴직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때 모든 퇴직금을 일시불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면요. 회사의 이익 변동성이 너무 커지겠죠. 그런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근무 연수가 늘어날 때마다 퇴직금에 대한 배려가 매년 충분히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1년 단위로 퇴직급여를 정산하고 그 정산된 금액만큼 매년 부채로 잡아두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퇴직급여가 나가게 되면 그 부채는 지워지게 되고 현금의 아웃플로우가 기록이 됩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DB형 그리고 DC형이 있다는 것을 두고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DB형은 이익 확정형이라고 하는데요. 연금 운용기관에서 연금 자산을 혹여나 날리더라도 회사에서 그 리스크를 떠안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DC형은요, 확정 기여형인데요. 종업원이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DC형은 종업원이 투자 자산의 선택과 운용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무자들은 대체적으로 DB형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마도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조금 금융 지식이 아신 분들은 굳이 DB를 선택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금융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깊은 지식을 쌓았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또 DC형이 유리한데요. 우선 회계장부가 기재하는데 너무 간편합니다. 매년 퇴직급여만큼 비용 처리해버리고 현금을 퇴직금 운용사에 쏴주면 그만이거든요. 뭐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것 쪽에다가 연금을 잘 운용해서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종업원의 몫이죠. 회사의 이익 변화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DB형의 문제인데요. 운용 수익이 증감이 바로 회사의 회계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은 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부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조금 복잡한 개념이라서 패스할까 했는데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의 평균적인 퇴사 시점이 3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원들의 월급은 100만 원이었고 그 후 3년까지 매년 100만 원씩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냥 매년 100만 원씩 비용 처리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회계적으로는 간단하지 않아요. 일단 화폐 시간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만 하고 매년 비용으로 처리될 예정인 돈들에 대해서 현재 이자율에 맞춰서 이자 비용도 지불된 것으로 장부에는 기록돼야 됩니다. 할인율을 10%로 가정하고 간략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3년 후 퇴직 시에 받아야 되는 권리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100만 원 나누기 1.1의 자승, 82만 8천 원이 되겠죠. 근데 왜 3년 후인데 3승이 아니고 자승이냐고 물으신다면 실망입니다. 퇴직금은 적어도 1년 이상 근속한 이후부터 권리가 생기잖아요. 사원이 입사했고 그 사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용은 현재 시점에서 처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1년 근속 이후에나 권리가 생기니까 2년 만기 시에나 100만 원의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감안한 2년 동안의 할인된 금액 82만 8천 원이 현재에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2년 후로 가보겠습니다. 2년이 지나는 순간에 사원들은 또 한 번의 권리가 생기죠. 퇴직금이. 하지만 이 돈도 지금 당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3년차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당연히 미래의 돈을 할인을 해서 땡겨와야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10%로 할인을 해야 되죠. 90만 9천 원이 될 겁니다. 하지만 2년 차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비용으로 리저브해뒀던 82만 8천 원에 대해서도 10% 이자가 또 붙죠. 그 이자 비용이 8만 2,800원이 됩니다. 연금은 종업원에 대한 부채고 그 부채는 반드시 이자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해는요. 90만 9천 원에 대해서가 8만 280원이 더해져서 99만 2천 원이 비용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년째로 가보죠. 당연히 사원들은 또 한 번의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개, 그리고 두 번째 해에 발생했던 권리 90만 9천 원에 대한 이자 9만 900원이 추가되죠. 또 하나의 100만 원이 되고 또 첫째 해에서 발생했던 82만 8천 원에 대한 두 해 동안의 이자가 포함됩니다. 82만 8천 원 곱하기 1.12 하면 되겠죠. 또 하나의 100만 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세 개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종업원은 3년 차에 그냥 300만 원 돈을 받으면 끝이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계적으로 할인했다가 이자 지급하는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실제로는요, DB형의 경우 회사 측에서 해야 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부채에 대한 부분만 고려한 것이지만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데요. 운용 수익에 대한 장부 처리를 또 따로 해야 되거든요. 운용 수익을 장부 처리하는 방법도 상당히 복잡한데 한 번에 비용이나 이익 처리를 하게 될 경우 이익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른바 스무딩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금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아모티자이징해서 잡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왔죠. 그냥 장부 정리 내용은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DB형으로 기장을 하게 될 경우 회사 차원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많다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금융 지식이 없다면 DB형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지만 금융 지식이 저랑 같이 배우셨잖아요. 금융 지식이 있다면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